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에서 나왔고요. 기후위기, 기후 침묵계기 연설회 중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부터 얘기할까요? 보통 이러면 저는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2030년 탈석탄을 가고, 그 다음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탈탄소 사회, 그리고 2050 탈탄소를 이야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그 탄소중립위원회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탄소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기술,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포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는 2050년까지도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나리오에는 계속해서 석탄 발전을 205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포함한 70%의 화석 연료가 그 에너지 배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석탄 발전소 폐쇄가 이야기돼야 합니다. 근데 정부의 시나리오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고 2050년이 지나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포집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실용화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라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전혀 제로가 아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게 하나의 나쁜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도 좀 나쁩니다. 나쁜 소식 두 가지에 좋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저께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논의 내용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어떤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 28일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수의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도 탄소 중립을 말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후위기를 막는데 물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후위기가 위기로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피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피해, 불평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도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IPCC 총회에서 빠꾸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제대로 된 감축 목표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또 열리는데
우리나라 탄소 중립 2030년까지 감축 계획은 또 다시 세계 많은 여론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저께 길게 설명했는데 두 가지 안 좋은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전혀 중립이 아닌 시나리오를 써대가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탄소 중립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말로만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업과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보는데요,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항성이 3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죠. 여기 시청 주기자인데요. 우리가 이 지구를 버리고 기후위기인 지구를 버리고 떠나서 살 수 있는 항성이 27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326광년이 걸리는 곳이죠. 그래서 거저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326광년을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 말과는 다르게 정치를 해서 그렇지 이 말처럼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하나뿐인 지구,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말을 좀 실천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의회에서 조선희 의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인천 탄소 중립의 핵심 과제는 영웅화력이다. 영웅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실현이 가능하다. 정부의 9차 전력 수급 계획은 기후위기 상황을 전혀 반응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박남춘 시장의 답변은 이겁니다. 영웅화력을 당장 폐쇄하기 어렵다. 시는 영웅화력 조기 폐쇄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변함없이 계속한다. 그리고 영웅화력 현장을 추후에 시찰해 본 뒤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특별시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인천이 앞장서서 탈석탄 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의 의지가 없으십니다. 중앙정부가 자체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 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애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의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후 침묵 깨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탈석탄화, 탈석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나왔고요. 지금은 아마 식당에 다 가 계시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들 점점 공감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에 탈석탄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